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R1과 R2에 대한 인테그랄이니까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은 D3승 R1 이렇게 D3승 R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완이 요거는 이제 인테그랄 할 때 요거는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되니까 저기 결국은 요거하고 해서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 그다음에 요거하고 이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니까 이거는 뭐 저기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B 100 R1 요것의 절대값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요거 하면 또 마찬가지로 B 100 R2의 절대값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대로 4파입실론지로 R1 벡터 이걸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거 계산이 생각보다 이제 복잡해요. 이것이 생각보다 이거 간단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두 개의 코오디네이트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해주는 것이고 생각보다 계산법이 간단치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하긴 할 건데 요거 하기 전에 이거 계산을 안 하더라도 이 계산의 값이 대강 얼마쯤 될 거라는 그런 그 이스티메이션은 할 수 있는데 그거부터 하고 나서 이제 계산을 이제 해보려고 해요. 계산은 꼭 이제 뭐 이게 가장 간단한 계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계산을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줄 예정인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그 대강의 이스티메이트에 따르면은 델타 E 그리고 요것에 이제 크루드 이스티메이트에 따르면은 이제 each 일렉트론이 두 개의 일렉트론이죠. each electron has an approximate distance 디스턴스 얼마인가 하면은 이게 G가 되면은 원자 번호가 G가 되면은 이게 A0가 아니라 G분의 A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의 경우는 A0였는데 수소의 경우는 평균 거리가 A0였다면은 힐륨의 경우는 G가 2니까 2분의 A0가 된다는 거예요. 대강 그 이제 원자핵으로부터의 거리가 원자핵으로부터 이제 그런 거리가 되고 그렇게 돼서 그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둘 사이의 거리잖아요. 이걸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 일렉트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따라서 이펙티브 세퍼레이션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걸 알면 나머지 상수니까. 그죠? 그러니까 R1 벡터 마이너스 R2 벡터의 절대값을 말하는 거죠. 이펙티브 세퍼레이션. between two electrons 어떻게 되냐면 요거 A0 G의 어떤
이제 배수로 나갈 텐데, 거기다가 이제 그 F를 곱하는 거예요. 곱하기 어떤 F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F의 값은 2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일렉트론이,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제 그렸었죠. 원자핵이 있고 일렉트론 하나가 이제 뭐 이렇게 여기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일렉트론은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각각이 요거리가 각각 이제 여기에 G2 플러스가 있으면은 요 거리가 이제 G분의 A0라는 거예요. 또, 이제 expectation value가 평균치가 G분의 A0고 요것도 G분의 A0예요. 그러면은 이 둘 사이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은, 얘가 여기 있을 때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쯤 있다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일렉트론이 일로 이동했어요, 일로 이동. 그러면 요 거리가 G분의 A0고, 요것도 G분의 A0야. 그렇죠? 이것도 G분의 A0에서 가장 멀어봐야 이제 요 거리가 가장 멀어봐야 2배의 GA0보다 더 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요 각각이 G분의 A0랑 떨어져 있는데, 공교롭게도 얘가 이제 이 위치,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 이제 G분의 A0, G분의 A0에서 G분의 A0의 2배인데, 그래서 F를 곱하는데, F가 2보다 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요 값들 아예 그냥 상수로 보고서 다 끄집어내면 다 그냥 1이 돼버리니까, 나머지는 다 노멀라이즈 되니까 그냥 다 저기 1이 돼버리고, 그냥 이것 때문에 지금 구하는 건데, 이거. 근데 이게 딱 나와버리니까 이 값이, 저기 R1-R2 세퍼레이션이 이거니까, 이거니까 그러면 다 구한 거죠, 그냥.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건데, 이게 상수로 나와버리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하면 이거. 이제 이게 상수로 나와버리면 이게 아예 상수로 이렇게 딱 나와버리면은 이거 하면 1. 이거 하도 1. 다 1이니까 이제 없어지고 요것만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행복하게 델타 2가 그냥 4파이 엡실론 0 이 제곱에 요게 요 값이 이제 1 하고서 G분의 A0 F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죠, 그냥. 그죠?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이제 쓸 수 있냐 하면은 4파이 엡실론 0 이 제곱에 이게 2A0분의 1이 되면 그게 13.62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13.6 EV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2A0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F분의 EG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2를 곱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도 2를 곱해줘야죠. 그러니까 곱하기 F분의 EG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G가 2예요. 그죠? G가 요게 G가 2고 F는 2에 가까워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2이고 요거 2보다 약간 작으니까 F가 2보다 크진 않을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 값은 1보다 약간 클 거예요, 요게. 그죠? 1보다 약간 클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은 따라서 델타 2라고 하는 거는 작거나 같다. F가 2일 때
F가 2일 때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 2 하니까 서로 상쇄되고 13.6 곱하기 2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27.2 2b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작거나 F가 2보다 좀 작으니까 어떻게 되죠? F가 2보다 작으니까는 F가 2일 때가 가장 크니까는 이 크다가 돼. 작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F가 2일 때가 어떻게 되냐면은 2 없어지고 27.2. 그러니까 27.2라는 게 F가 2일 때인데 F는 2보다 작거든요. 작으니까 분모가 작아지면 이게 커지죠. 그러니까 델타 E는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요 포멀리즘 다시 말해서 그 평균 거리가 대강 그러니까 G분의 A0에다가 대충 일렉트론 2개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가 가장 머니까 이해갖고서 공교롭게도 이제 힐륨이니까 G가 2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G가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원자번호가 커지면은 G가 점점 커지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문제에서는 힐륨이기 때문에 G도 2예요. 그죠? 그래서 2해서 이게 A0가 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결국 이제 A0가 되는 거죠. 그래서 A0보다는 작다는 얘기예요. 이게. A0보다는 작게 되니까 따라서 이제 이 계산을 통해서 이 델타 E의 값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강 이 정도 27.2보다는 크다니까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요거 없을 때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마이너스 108.82B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인터랙션이 없을 때 마이너스 108.82B였는데 지금 요 인터랙션이 27.2보다 커요. 그러면 이게 27하고 100 하면 거의 4분의 1 되잖아요. 그러면 25%인데 우리가 25%씩이나 되는데 퍼터베이션을 적용시킬 수가 있을까? 그것도 이제 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퍼터베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앞에서 양자역학에서도 얘기하고 굉장히 작을 때예요. 그죠? 원래 에너지에 대해서 약간의 시프트가 있을 때, 뭐 자기장을 가해갖고서 뭐 약간의 스플리팅이 일어나서 원래 에너지는 13.6EB였는데 자기장을 가했더니 뭐 1밀리EB가 뭐 이동했다더라. 뭐 이럴 때 이제 퍼터베이션이 의미가 있는 건데 여기서는 퍼터베이션 적용했는데도 엄청 커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의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이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쓰는 거예요. 퍼터버티브하게 요거를 갖다가 원래 엔티시메트릭한 웨이브 펑션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구해서 델타 L을 구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구해보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전에 또 이제 요것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요 델타 E의 의미. 요것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를 한번 또 델타 E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는 거를 한번 이제 새겨보고서 넘어가자는 것이죠. 그것까지 하고 계산은 그 이후에 계산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요거 C100R1인데 지금 여기 절대값 제곱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C100R1의 절대값 제곱하면 뭐냐 하면은 일렉트론 1이 어떤 특정한 위치 R1에 존재할 확률 밀도죠.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 probability
density죠. probability density of finding electron 1을 갖다가 R1이라는 포지션에서 발견할 probability density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요 2제곱이 있는데 여기다가 2를 하나 곱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2를 곱했어요. 2에 B100 R1 절대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다가 그 차지를 곱해주고 확률을 곱해주니까 요거 이제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지 덴시티, 일렉트론 차지 덴시티죠. 그죠? 차지 덴시티 일렉트론의 차지 덴시티예요. 그죠? 이제 R1이라는 점에서 덴시티죠, 물론. at R1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그러면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ER1 한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아까 여기 지금 인테그랄이 있고 D 함수 R1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론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거 2에 B100 R1 벡터 절대값 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런 거.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저기 R분의 이제 차지하니까 R분의 Q 하면 뭐죠? 그 일렉트릭 포텐셜이 되죠. 그죠? 우리가 그 일반 물리학에서 어떻게 했어요? 어떤 여기 이제 Q가 있어요. 여기 Q가 있고 너 거리 R 떨어진 점에서의 포텐셜을 갖다 이제 U 이렇게 표현하면 UR 이렇게 표현하면은 UR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 저기 상수 4πε0분의 1에 R분의 Q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 Q 대신에 이제 요게 들어간 거죠. 요 Q 대신에 이제 전하가 한 군데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웨이브처럼 퍼져 있잖아요. 퍼져서 요 Q 대신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적분한 거죠. 적분하니까 요것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여기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예를 들어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포텐셜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4πε0를 곱해주면은 여기다 이제 4πε0 이것처럼 이렇게 곱해주면은 결국 뭐냐 하면은 이제 요거까지 이렇게 한 거 4πε0분의 요거 한 다음에 2 하나 집어넣고 여기다 2 하나 집어넣은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 하나 집어넣고 요까지 한 거. 요까지 한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요 R2란 지점에서의 일렉트로스토틱 포텐셜, 뭐 1V, 2V 하는 그 포텐셜,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U의 R2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여기서 지금 요 밑에 분모 부분 그 다음에 요거 2 하나 끄집어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 이걸 계산하면은 그건 뭐냐 하면은 요 R1에 있는 전자 여기 차지 요거 Q 요거 대신에 요 Q 대신에 이제 요거 대신에 이제 전자의 요 분포 요거
요 분포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전자 분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걸 다 적분한 거죠. 이제 전자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점이 있는데 차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에 의한 포텐셜, 이거에 의한 포텐셜, 이거 각자 다 더해주면 되죠. 그죠? 예를 들어 여기 이제 Q1이 있고 Q2가 있고 Q3가 있고 Q4가 있고 여기 이제 R1, R2, R3, R4 이렇게 있으면 요 점에서의 포텐셜 U라고 하는 거는 서메이션 I에 대해서 K는 그대로 4파이 엡실론 제로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에 RI분의 QI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요 서메이션 대신에 이제 인테그랄이 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 RI가 바로 이제 두 차지 사이에 이제 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점으로부터 차지가 있는, 그러니까 요 차지가, 각각의 차지 요게 Q1, Q2 각각을 레프젠트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2 곱하기, B100 R1 벡터 절대치 제곱. 이것이 각각의 요 차지를 갖다 이제 나타내는 거죠. 레프리젠트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다 더해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메이션 대신에 인테그랄이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차지량은 이제 요거 곱하기 이제 요 볼륨이 되죠. D 3승 R1 이렇게 곱해주면은 바로 요 점에서의 차지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디스크리트한 QI 대신에 요거 이제 요 웨이브 펑션 곱하기 여기 차지 덴시티 곱하기 부피 하면 어떻게 돼요? 차지량이 되죠. 그죠? 요 근처에서의 이제 요 볼륨 D3승 R1 내에 있는 이제 차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지 덴시티 곱하기 볼륨 하니까는 요 이제 D3승 R1의 볼륨 내에 있는 차지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곱하면 이제 차지량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리가 이제 요곳의 위치가 R1이고, 요곳의 위치가 R2인 거죠. 그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점에서의 요런 전하 분포들에 의한 이제 일렉트로스타틱 포텐셜이 되는 거죠, 이게.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한 것이, 일렉트로스타틱 포텐셜, electric potential at R2 due to charge distribution of electron 1. 그죠? 그러니까 일렉트론 1이 이제 어딘가 여기에 이제 차지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할 텐데, 그죠? 일렉트론 1에 의한 차지 디스트리뷰션인데 그것이 요 R2라는 벡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원점이 있어서 여기까지의 벡터는 이제 R1 벡터고, 요 점은 이제 그거죠. 요 점은 이렇게 해서 R2 벡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 공간에 있는 전하 분포를 표현하는 것이 R1 벡터고, 그 다음에 한 점, R2란 점에서의 일렉트로스타틱 포텐셜을 계산하는 점이 R2예요. 그죠? 그래서 R1을 좌표로 하는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R2란 지점에 주는 일렉트로스타틱 포텐셜인데, 그건 이제 각각의 지점에서의 거리에 관계하죠. 그죠? 요 거리가 바로 뭐냐면은 R1 벡터 마이너스 R2 벡터의 크기. 가 바로 거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이제, 지금 보면은, 요 D3승 R1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 두 개 중에 하나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분모. 이렇게 하면은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이 R2라는 점에서의 일렉트로스타틱 포텐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델타 E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요거를 다시 보면은 요거는 델타의 요거는 다시 보면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의 D3승 R1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죠. 왜냐하면 이제 전하가 여기 이게 마이너스 전하니까 다 여기도 여기 마이너스 전하 전자의 전하가 이제 퍼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전하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D3승 R1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고 2 하나 했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UR2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의 D3승 R2에 UR2가 지금 남았어요. 그죠? UR2가 지금 이것이 마이너스 이만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제곱에서 마이너스 2가 하나 남았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2가 하나 남죠. 그죠? 마이너스 2가 하나 남아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남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요거 남죠. 요거 썼으니까 요거. 그래서 절대값에 네, B100 R2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자 전하량 곱하기 이렇게 하니까 요게 뭐죠? R2에 있는 전자 여기 요게 이제 요게 R1 벡터 R2 벡터 하면 이제 요 R2에 있는 전자죠. 그죠? 요게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아까 여기 이거와 똑같죠? 전하량 곱하기 하면 R2에서의 차지 덴시티가 돼요. 그죠? R2에서의 일렉트론 덴시티죠. 그죠? 덴시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R2에서의 포텐셜이에요. 그죠? 요게. 그러니까, R2란 점에서의 이제 포텐셜이고, 포텐셜 곱하기, 거기 있는 전하량 하면 뭐가 되냐면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되죠. 그죠? 어떤 포텐셜이 주어지고, 거기에 전하를 모아놓게 되면 뭐죠? 에너지가 되죠. 바로 배터리 에너지죠. 그러니까 어떤 포텐셜을 준 다음에 그 포텐셜 상태에 전하를 갖다 놓으면은 그거는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죠. 그 전하는. 그래서 여기 요 전하 R2에 있는 요 전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남은 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렇게 된 거. 요게 이제 결국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 여기 R2를 걸어한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R2 얘도 이제 막 여기 한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얘도 이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어떤 이제 웨이블 형사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결국은 요 콤피규레이션이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포텐셜 곱하기 여기서 전화했으니까 결국은 이제 포텐셜 에너지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하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는 배터리에서의 우리가 결국은 포텐셜 하에 이렇게 차지를 옮겨서 갖다 놨을 때 이제 그것이 에너지를 가지고 적절한 타임에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원래대로 돌려주면은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이제 쓰게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of electron to energy of electron to under
포텐셜이라는 건 일렉트로스타틱 포텐셜 뭐야 이거? 포텐셜 U2, UR2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포텐셜이 있고 포텐셜 하에 이제 전하가 있으면은 근데 이 전하는 또 마찬가지로 이게 한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분포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전하가 이런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 분포하고 있는 R2의 각 점에서의 포텐셜이 이거니까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해주면은 결국 이제 그 포텐셜 U2 하에서의 일렉트론 2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개념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요거 이제 이제 일렉트로스타틱 포텐셜 이제 R2가 가지는 R2란 포인트에서의 이제 R2란 포인트에서의 그 여기 일렉트론 1에 의한 포텐셜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 전하가 여기 이제 놓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것이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인데 이 전하도 마찬가지로 이거와 마찬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클라우드를 형성하니까 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이 두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기 요 에너지 시프트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B100R을 B100 R이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서 이제 그 G가 2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4파이가 되고 2가 되고 앞에 그 이제 거기 있죠. G 앞에 챕터에 있죠. A0에 2 2의 마이너스 GR A0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 R1, R2가 붙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델타 E는 어떻게 되냐면은 델타 E는 지금 이걸 계산하는 거니까 이걸 절대치 제곱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제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데 위치만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게 두 개인데 위치만 달라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이 절대치 제곱을 해야 되니까 절대치 제곱하면 이제 루트 4가 2인데 제곱하면 여긴 파이 제곱분의 1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이분의 1 제곱하니까 파이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으니까 또 하나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제곱하면은 요거는 상쇄되고 이제 파이분의 1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걸 제곱하면 G A0의 3승이 돼요, 그죠? 3승이 되는데 여기에도 똑같고 그 다음에 R2에도 요거 R1을 R2로 바꾼 거가 똑같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전체 이거의 제곱이 되죠. 제곱 상수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요 상수 요거 2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상수분이 되는 것이고 수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D3승 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D3승 R이라고 하는 거는 인테그랄의 제로부터 무한대까지의
dr 쪽, 그 다음에 이제 제로부터 파이까지의 d 세타, 제로부터 2파이까지의 d phi 곱하기 r 제곱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부피 요소에 대한 이 적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이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를 들어 R1이면은 여기 R1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르는 세타 B 그다음에 여기가 R1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R 빼고 요 부분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 부분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인테그랄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r 제곱에 dr이 있고 나머지 부분 인테그랄 제로부터 파이까지의 d 세타 인테그랄 제로부터 2파이까지의 d p의 사인 세타 인 거라고. 그래서 요거 전체를 갖다가 이제 인테그랄 d 오메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책에서. 왜냐하면 요거 다 이제 요거대로만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4파이가 되죠. 그죠? 요거 그냥 아무런 다른 어떤 팩터 없이 요것만 적분하면은 요 부분 적분 그대로 하면 이건 이제 4파이가 되니까. 그죠? 어떤 모든 방향의 등방성이면은 4파이가 되고, 등방성이 아니면은 이제 여기다 어떤 함수가 붙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적분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다 R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등방성이죠. 그래서 이제 D오메가로 표현을 했고,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R의 경우는 제로부터 무한대까지예요. 근데 R1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인테그랄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R1 제곱 이렇게 그죠? 제곱에 이 R이 지금 R1 제곱이고 DR이 이제 DR1이죠. 그죠? DR1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함수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제곱이 되니까 이제 요거에 제곱을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e to the 마이너스의 a0의 2배의 cr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R2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똑같죠. R2에 대해서도. 그러면 인테그랄 제로부터 무한대까지의 R2의 제곱, dR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A0분의 2배의 GR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R만 해서 이제 요 부분을 갖다가 뒤에 세타 P 부분을 갖다가 D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인테그랄 d 오메가 1, 인테그랄 d 오메가 2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안 한 건 요 r분의 1이 안 있죠. 그래서 d 오메가 2의 절대치의 r1 벡터 r2 벡터분의 1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델타 E는 지금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B 완제로저 R에 대해서 이걸 적용시켜 갖고 여기서 이제 절대치 제곱이니까 이제 이걸 제곱해 갖고 이제 집었는데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는 요게 이제 아까 파이의 2분의 3승 파이의 제곱하니까 이제 3승이 되는데 그곳에 또 똑같은 게 또 있으니까 R에 또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곳에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머지 부분 여기 요 부분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R 대답비 적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럼 저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은 여기서
이 이제 R1과 R2 사이의 그 각도가 이제 예를 들어 여기 이제 각도가 세타 이렇게 있잖아요. 요 세타. 요 세타하고 요 세타가 같다고 이제 봐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어썸션을 해서 해야 되냐 하면은 요 R1 벡터 요 방향을 갖다 G 방향으로 오는 거예요. 방이 G 방향이에요. G 방향이 되면은 이게 이제 R 세타 B 코오디네이트에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세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이제 G 방향이면은 그래서부터 이렇게 해서 어떤 점이 있을 때 G축으로부터의 각도가 세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R1 벡터의 방향을 G 방향이라 그러면은 R2 벡터의 각도는 바로 우리가 스포리컬 폴라 코오디네이트의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걸 계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그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1 벡터의 방향이 G 방향이고 그거에 대해서 요 R2 벡터의 방향이 가지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걸 갖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요 부분을 풀어내는 게 이제 난제였는데 그러면 이제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요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여기가 뭐 x축, y축, z축 이렇게 했을 때 하여간에 요 g 방향이 바로 r1 벡터의 방향이고 요 방향이 r2 벡터의 방향이면은 둘 사이의 각도가 세타가 되는데 r1 벡터를 g축에 일치시키면은 둘 사이의 각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r1 벡터 마이너스 r2 벡터의 크기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R1, R2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것에 2분의 1승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려면은 둘 사이의 각도가 세타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축을 갖다가 R 세타 B 뭐 이런 걸 고정시켜서 할 때는 결국 세타라고 하는 건 G축으로부터의 각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거를 계산할 때 우리가 이거를 이용하려면은 결국 이제 R1 벡터를 갖다 G축에 일치시켜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리고로서 한 거죠. 한 축을 하나의 방향을 갖다 D축에 놓는 거니까 계산을 위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이제 요걸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요게 이제 D오메가 2죠. 여기 아까 D오메가 1이 하나 있고 D오메가 2가 하나 있죠. 그죠? D오메가 2 하면 이 부분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계산할 수 있어. 그래서 이쪽 부분을 지우죠 이제. 그래서 인테그랄의 d 오메가 2의 1 r1 벡터 r2 벡터의 절대 지분의 1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게 이제 0부터 2파이까지의 dphi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d 세타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내고 여기서 이제 이것이 R1 제곱 마이너스 R2 제곱 플러스 R2 제곱 마이너스 2배 R1 R2 코사인 세타 요것에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 보면은 이제 계산이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세타 있고 세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사인 세타 아까 여기 사인 세타가 있어야죠. 사인 세타 디세타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이 안 될 것 같다가도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조금 좀 이제 복잡할 텐데 이게 있는 바람에 훨씬 편해지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는 P와 관계되는 게 없으니까 이거 그냥 2파이예요. 그냥. 그죠? 2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디세타니까 이거는 D의 코사인 세타가 돼요. D 코사인 세타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디세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바뀌죠. 이게 제로가 되고 파이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대신에 이제 이 구간을 바꿔버리면 되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제 똑같이 R1 제곱 플러스 R2 제곱 마이너스 2배 R1 R2의 코사인 세타의 2분의 1승.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요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적분인데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상수잖아요. 상수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승인데 더하기 1 하면은 2분의 1이 되는데 2분의 1 나눠주니까 2가 곱해주죠. 그러니까 2파이 곱하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거를 미분한 걸로 나눠줘야 되니까 요거 나누기 마이너스 2배의 R1 마이너스 2배의 R1 R2분의 1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R1 제곱 플러스 R2 제곱 마이너스 2배의 R1 R2 코사인 세타의 2분의 1승을 어떻게 돼요? 파이부터 0까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면 이것도 이게 도대체 뭔지 하는데도 이게 굉장히 클리어해지죠.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없어지고 2파이에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또 바꿔주면 돼요. 이걸로 요 마이너스 때문에 한 번 또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파이에서 0을 빼주면 돼요. 그러면 코사인 파이가 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렇게 돼서 여기는 이제 2파이의 R1, R2가 되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 플러스 2배 R1, R2니까는 결국은 R1 플러스 R2의 제곱의 루트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R1 플러스 R2죠. 나오면 되죠. 왜냐하면 R1, R2는 길이기 때문에 다 플러스니까 그냥 나오면 돼요. 그죠? 요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0이 되면은 이게 1이니까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 마이너스 2 R1 R2니까 이거는 R1 마이너스 R2의 제곱인데 루트 취하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으로 나와야 돼, 이때. 왜냐하면 R1 R2가 길인데 R1이 R2보다 크면은 그냥 R1 마이너스 R2로 나오지만은 R1이 R2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게 플러스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R1 마이너스 R2의 제곱은 양수인데 그걸 루트를 취한 거니까 항상 양의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벗겨낼 때 우리가 2차를 갖다 1차로 바꿀 때 R1-R2를 비교해서 R1이 R2보다 작을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이 적분의 결과가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디까지 해결이 되냐면은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이거 일어나는데 세타와 관계가 하나도 없죠 이제 그죠? 세타와 관계가 하나도 없으니까 요거 이제 D오메가와는 4파이가 돼요. 따라서 요거 다음에 있는 인테그랄의 D오메가와는 그냥 저기 이제 구면 적분이니까 4파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가 해결이 되죠. 여기까지.
이만큼이 이제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4파이 곱하기 이거 해주면 돼.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델타 E가 그래서 이제 저걸 토대로 이제 델타 E를 계산해주면은 델타 E는 어떻게 되냐면은 파이 제곱분의 1 A0 C의 6승 그죠? 그 다음에 2제곱 4파이 엡실론 제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2파이에다가 4파이 하니까 8파이 제곱이 있죠. 그죠? 곱하기 8파이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남죠. 인테그랄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dr1인데 근데 여기 보면 r1분의 1이 있잖아요. 그죠? r1분의 1이 있는데 여기 r1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r1만 남죠. 하나만 남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r1 하나만 남아서 dr1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e to the minus a0의 2g r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r2도 마찬가지죠. r2의 경우도 여기 제곱인데 하나만 남죠. 그죠? 그래서 인테그랄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r2의 dr2 그 다음에 이제 e to the minus a0의 2g의 r2 한 다음에 나머지 저게 이제 남는 거죠. r1 플러스 r2 마이너스 r1 마이너스 r2의 절대값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복잡해서 뭐가 좀 이제 까다로울 것 같았는데 그래도 아까 이거 그러니까 r1 벡터를 D축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세타를 정의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스포리컬 폴라 코오디네이트의 접근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올 수가 있었다.